안녕하십니까, 엑센입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가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좀 시장 많이 좀 올랐으면 기대하고요. 주말에 또 큰 얘기가 나왔죠. 한번 시황 보겠고, 그다음에 요즘에 브로드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주식이 성적도 좋게 나오는데 왜 안 오를까? 그래서 종목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음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신호를 한번 찾아서 시황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보면은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뭐 관세 결과 나오면서 아주 좋게 시작을 했는데 뭐 출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형주들 플러스권 끝났고 소형주들이 좀 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 빼고는 전부 다 오른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했던 이슈죠. 대법원이 정부의 관세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IEPA죠. 이라는 법을 근거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의 관세를 부과하려 했는데 법원이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매기는 건 안 된다라고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소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모든 관세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섹션 232라고 해서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의 관세를 매기는 별도의 법적 권한이 있는데요. 이건 이번 8개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같은 품목들은 여전히 관세가 유효합니다. 해당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카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섹션 122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10%의 보편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토요일 날 다시 15%로 한다고 다시 발표를 했죠. 이건 최대 150일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내에서는 시장이 한 0.8%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섹션 301입니다. 150일이라는 시간을 벌어둔 상태에서 정부는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고 영구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의미죠. 이 과정에서 투자자인 우리는 세 가지 물음표를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환급 여부입니다. 법원이 무효라고 했으니 그동안 냈던 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게 또 퀘스천 마크인 것 같고요. 협정의 방향입니다. 기존에 맺었던 무역 협정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다음에 신규 관세율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섹션 301 조사 결과 정확히 몇 퍼센트의 관세가 먹여질까 하는 것도 아직 변수가 되는 것이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금요일 날은 시장은 의외로 안도의 랠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8% 올랐고 S&P 500이 0.7%, 그다음에 나스닥이 0.9%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보다는 당장 관세 폭탄이 유예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악은 피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인데요. 그러나 15% 관세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기술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의 눈은 단순히 누가 칩을 잘 만드느냐를 넘어서서 누가 거대한 기술 생태계를 장악하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인프라와 경쟁 구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주인공은 구글입니다. 구글이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칩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외부 판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파트너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자기네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더 많은 고객이 구글의 컴퓨팅 파워를 쓰게 만들어서 AI 시장의 표준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현재의 왕자를 지키고 있는 엔비디아와 충돌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시장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넓히는 도전자, 즉 구글은요, 엔비디아와 직접 경쟁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금력을 무기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성벽을 넘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개의 대결이 기술주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활과 밀접한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시장은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고소득층은 여전히 돈을 쓰지만 저소득층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아도 샴푸랑 치약은 쓰겠지라며 안전하다고만 믿었던 필수 소비재 주식들, 이제는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받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기업들입니다. 홈디포, 사람들이 집을 고칠 여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AI 붐이 계속되는지 증명해 줄 것입니다. 세일즈포스 있습니다. 벅셔 헬스웨이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25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 신뢰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테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시장의 적응성이 흐름을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항상 걱정거리를 안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죠. 우리도 그 적응력을 믿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자, 저희가 수요일마다 발표되는 이 개인 심리, 기관 심리 보고 있습니다. 저번 수요일 날 발표된 개인 심리는 지금 위크로 좀 많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4.5% 불리시로 가지고 있어서 계속 줄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베어리시도 뭐 좀 늘었다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 불리시가 줄어든다는 거에서 개인들이 프라핏 테이킹 요구가 많구나, 좀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고요. 기관들 심리 보게 되면은 80%까지 빠졌다가 이제 82.87로 올라왔습니다. 80% 하면은 굉장히 낮은 포션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종목들을 좀 하나 둘씩 싼 값에 쥐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은 고점에서 계속 물량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결국은 기관은 팔다가 이제 조금씩 사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좀 같이 매수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10개 종목 중에 지금 많이 빠진 것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운드하운드 24% 빠진 거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43.8% 나고 있는 버티볼딩스, 그 다음에 코어유가 20%, 그 다음에 TSMC가 18%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컴, 이게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종목 코드 AVGO입니다. 제목은 기회인가 함정인가입니다. 그림자와 황금이 공존하는 이 종목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로드컴 주주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고점 대비 23%나 하락했습니다. 730억 달러라는 엄청난 AI 수주 잔고를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11%나 거기서 더 떨어졌죠. 현재 주가는 332불 선인데 월가에서는 여전히 목표가를 420달러로 잡고 있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걱정하실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즉 퍼가 68배인데요. 현재 엔비디아가 45배입니다.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익 마진은 엔비디아가 더 크다. 하니 당연히 주가가 좀 밀려야 되겠죠. 게다가 CEO가 창업자가 수십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조금은 흔들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내부자가 매도한다. 안 좋은 사인이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73억 달러의 수주 잔고가 당장 확정된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요. CEO가 또 직접 언급을 하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죠. 메타와 엔비디아가 손을 잡는다는 소식에 브로드컴의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큰 고객들의 직접 칩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도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여전히 AI 인프라의 대장주입니다. 2026년 AI 매출 목표가 무려 400억 달러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65%나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오픈 AI를 주요 고객으로 둔 맞춤형 칩과 토마호크 스위치라는 강력한 무기가 버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브로드컴이 인수한 소프트웨어 기업 VM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변신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진율 목표를 무려 90%로 잡고 있는데요. 비용 시너지를 통해서 운영 마진을 70%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가격 인상 때문에 고객들의 불만이 좀 있긴 하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41%나 늘어나며 효자 노수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격을 올렸거든요.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업에 나 혼자 존재한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이 쓴다 하는 경제적 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올린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배당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브로드컴은 놓칠 수 없는 투자처입니다. 현금 흐름 괴물이라고 불릴 만큼 돈을 잘 벌고 있죠. 2029년에는 이 현금이 1,0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당 배당금은 11%나 올렸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까지 진행해서 주주 환원의 진심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투자 전에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대형 고객사인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VM웨어의 비싼 이용료 때문에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리스크와 대중국 수출 규제 같은 지정학적 문제도 항상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월가 분석가 43명 중에 38명이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돈나머니를 불리는 캐시우드는 저점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을 매수했고요. 레이 달리오도 32만 주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똑똑한 돈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리해보겠습니다. 강세론자들은 브로드컴이 AI 시대 필수제이며 현금 창출 능력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여전히 주가가 비싸고 수주장고를 다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330불이죠. 340달러 그 전에는 비중을 한 30% 목표하신 비중입니다. 30% 정도 담으시고, 만약 310달러까지 좀 내려오면 추가로 더 담으시고, 더 급락하면 나머지를 모두 채우셔서 원하시는 물량을 다 잡고 가신다. 그리고 목표가는 420불 설정하시고 손절가는 280불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수적인 장기 투자자면 지금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주가가 한 300불 초반까지 좀 밀릴 때 한번 차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연 11%씩 성장하는 배당금을 챙기면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절가 없이 장기 보유한다 하시고 배당 좀 많이 받아야지 하는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3월 4일 주목하십시오. 1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AI 매출이 82억 달러를 달성하는지, 향후 전망치를 올리는지 확인한 뒤에 진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주가가 350달러를 돌파할 때 따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출발할 때 같이 사시는 거죠. 결론을 내어드리자면 지금은 시장의 과잉 공포가 지배하는 고위험 고수익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가에서 편입 계획을 하신 물량의 한 30%는 일단 발을 담그십시오. 3월 4일 실적을 확인한 뒤에 승부수를 한번 띄우시는 거죠. AI 수요가 계속된다면 엔비디아 다음은 무조건 브로드컴이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날짜들입니다. 3월 4일 실적 발표가 최대 분수령이 될 거고요. 연중 계속될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발표도 챙겨보셔야 합니다. 하방으로는 280불의 지지선 있고요. 상방으로는 350달러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뚫게 되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수선하게 좀 고점에도 와 있는 것 같고, 이게 버블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소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 속에서 한번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시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이죠. 한마디로 항복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원가가 87,000달러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 가격을 밑으로 쭉 뚫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손해보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항복이 나와야 진짜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강력한 신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무서워하지만 데이터는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퓨엘 멀티플이 0.81인데요. 이건 역사적으로 거의 바닥권이라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또 장기 투자자들은 이 가격에도 안 팔고 꽉 쥐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하나도 팔지 않으셨어요? 신호 등으로는 치면 아직 초록불이 켜있는 셈이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지켜보십시오. 첫째는 코인은 한꺼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셔야 하고요. 둘째, 내 전체 자산의 15%에서 20%를 넘지 마셔야 되고요. 셋째는 여유 현금을 꼭 챙겨 두십시오. 급락할 때 쓸 돈이 없으면 바닥은 기회가 아니라 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윳돈은 좀 남겨놓으시고 좀 진짜 폭락을 한다 할 땐 한 번 더 확보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상자산과 반대로 위험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버핏지수가 218%를 넘어섰는데요. 이건 시장이 너무 뜨겁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상승장이 어쩌면 신기루일 수도 있다는 점 직시해야 하는데, 버블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냥은 아니겠죠. 하지만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 하는 거는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꺾이는 전조 증상들도 여기저기 보이고 있는데요. 금리 차이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이게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럴 경우에 리세션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푸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항상 이 일드 커브의 움직임은 주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 지표인 3회 업측도 위험 수준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 해서 항상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고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고고고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하락에 매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시장에 불안감이 가득 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 가격을 보시면 시장에 진실이 보입니다. 금값이 5,05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똑똑한 자금들은 이미 주식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금으로 대피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봐도 됩니다. 지난번에 금이 폭락을 했을 때 저점에 사신 분들 역시 용감하신 선택을 하신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방어가 곧 공격입니다. 공격적인 성장주 비중은 줄이고 현금과 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락에 대비하는 보험을 들어둔다는 생각으로 아주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공격의 끈을 놓치기도 조금은 아쉬운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는 상반된 힘에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코인은 저평가되어 바닥을 찾고 있고 주식시장은 고평가되어 천장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현금 포션을 조금 늘려서 가져가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되시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3월이 분수령이 될 겁니다. 정부의 관세정책, 고용지표, 그리고 채굴업자들이 연쇄 도산할 위험에 진짜로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들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 지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더 차분해져야 합니다. 소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펀더멘털에 기인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 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인내심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오늘도 너무 많으셨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